스펙트럼 갤러리에 찾아주신 이지훈의 본질의 소멸시효 작가와의 대화 참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작가님을 도와 아티스트 토크의 진행을 맡은 배미성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 진행에 앞서서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희 갤러리에서는 작가님과 여기 오신 여러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한쪽에 차와 다발을 마련해 놓았어요. 모두들 편하게 즐기시고 이야기 나누시면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와의 대화는 오후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시 반 이후에는 자유롭게 작가님과 못다한 질문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티스트 토크는 총 3부로 나뉘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에서는 먼저 작가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번 전시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이지훈 작가님께서는 홍익대학교 조속과를 졸업하시고 석사과정과 함께 현재는 동대학원의 박사과정 중에 계십니다. 기계장치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감각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확장된 조각 작품에 대해 작업을 진행하고 전시활동 또한 활발하게 펼치고 계신데요. 그럼 1, 2층 전시 공간을 함께 둘러보기 전에 몇 가지 작가님께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 전시에 대한 짧은 소개와 작품의 창작 배경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으신데 아티스트 토크를 보러 와주셔가지고 매우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최대한 좀 자유롭고 좀 편안하게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냥 딱딱한 어떤 내용적인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정말 작가로서 제가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과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얼어 계시지 마시고 편하게 사적인 질문도 괜찮으니까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작가님께 드릴 질문은 이번 전시 제목을 본질의 소멸시효라고 정하게 된 이유와 이번 전시는 어떤 전시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장치와 기계 장치들을 좀 적극 활용을 해서 관객이 느낄 수 있는 굉장한 어떤 감각을 좀 확장시켜서 보여드리는 작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은.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작업을 계속 하면서 제 스스로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한 한계점에 부닥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연작의 형태로 내는 것이 저한테는 이제 의미가 조금 없다고 판단을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번 전시에서 다양한 어떤 제가 그동안 쓰지 않았던 재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설치 형태로 작업을 꾸며봤고요. 사실 저의 어떤 본질의 소멸시효라는 제목은 솔직하게 이제 좀 강한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타이틀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 중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엄청 거창한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제목을 정하는 것도 전시 타이틀을 정하는 것도 많은 이제 관심을 갖기에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정했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본질이라는 것은 작품에서 느껴지는 그리고 작품의 깊이 또는 아우라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본질은 그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의 이제 작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굉장히 이제 지금 기술 발전 시대에 우리는 속해 있고 이러한 흐름은 절대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다 모든 거를 끊고 리셋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작업이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계 장치나 디지털 매체 이런 것의 영향을 지금 우리들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을 우리는 이제 그 생각 없이 그냥 경각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저는 거기에 의문이 품었고
단적인 예로 이제 굉장히 이미지의 범람으로 인해서 빠르게 이제 이 이미지라든지 어떤 깊이가 소멸되고 굉장히 많은 카피나 아니면 복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는 아티스트의 입장으로서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의 소멸시효라는 어떤 타이틀을 걸고 저의 작품의 아우라와 어떤 그런 깊이를 지금 시대에서 더 확장시키고 더 넓고 더 오래가게 남들의 더 여운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어떤 실험의 형태로 이 타이틀과 함께 작품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 보면 그 작품 제목에서도 어떤 실험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일반 어떤 순수 미술 영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제목들을 좀 쓰려고 했었던 이유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과 같이 이번 전시에서는 대부분이 신작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존 전시들에서 보여왔던 작품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작품의 분위기가 전환된 과정과 계기, 또 그동안 작가님의 작업 세계가 어떻게 변화해왔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더 붙여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공모를 지원을 했고 그리고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 이제 개인전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이태원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전시를 하게 되다 보니까 또 이 이태원의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뭔가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거 그리고 딱딱한 걸로 가는 게 좀 이 전체 어떤 느낌과 이 동네 에너지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최대한 저 나름의 어떤 새로운 시도와 좀 힙함을 좀 최대한 넣어보려고 했던 전시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고민과 이어지면서 사실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작업에 대한 고민과 이어지면서 이런 이 갤러리의 위치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신작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작가님한테 궁금한 것은 이번 전시에 대한 작가님의 전시글에서 발췌한 부분인데요. 작품에서 경험되는 깊이와 아우라를 어떻게 지속시키고 또 유지할 수 있는지 그 탐구에서 출발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것들이 일종의 실험체고 발버둥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번 실험을 시작으로 작가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작업이나 또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의 작업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기술과 함께 살고 그리고 함께 가야 된다는 입장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가는 방향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잃어버리는 게 없는 건지 잊고 있는 게 없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지점들을 좀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계 장치나 이런 것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특성, 본능 이런 것까지도 기계주의로 환원해서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해를 하려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디지털 언어처럼 0과 1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 인간 같은 경우는 0과 1 사이에 무수히 많은 어떤 불완전함과 다양한 단계들이 존재한다고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한 지점들이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입장에서는 완벽하진 않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불완전하고 뭔가 애매하고 또는 완전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에 좀 인간성을 좀 포인트를 많이 잡고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상기시키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과거와 다르게 지금 이 시대에서는 잊고 있는 게 없는 건지 과연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다 버리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이러한 어떤 질문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근데 저는 이제 또 이 조속과를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조각의 동경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매체를 지금 기계적인 장치들을 많이 쓰고는 있지만 그 조각가로서의 그 결핍과 동경 같은 게 있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기술이 제시하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경각심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게 이제 내용적인 측면이라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이 조각가로서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매체를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전시의 출발 지점이고 프리퀄 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작품을 보시겠지만 나무라든지 어떤 액체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또는 시간성에 의해서 변화되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려고 했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조각에서 나타나는 매체와 새로운 매체들을 융합하고 결합하고 이렇게 단순히 그냥 붙이는 형태가 아닌 더 이제 화학적인 어떤 결합까지도 생각하는 연구로 이어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드리는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으로는 2부에서 갤러리의 1층하고 2층을 같이 관람하면서 편하게 질문 한번 네,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은 늘 없긴 하죠. 네. 제가 네. 저는 형태적인 측면에서 되게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그러니까 전기 장치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펜을 형상을 하고 있는 이런 장치를 많이 쓴 것과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디지털 이미지의 과잉에 따른 좀 피로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음에는 과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정확한 인식을 방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보시면 이 작업 같은 경우도 펜이라는 인식보다는 그냥 불이 들어가 있는 어떤 조명 장치 또는 뭐 CD를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단순한 어떤 그런 우리의 감각의 한계를 경험을 하지만 막상 다가가서 시각성과 청각성과 촉각을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인식이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경험을 한번 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펜이라는 소재를 사용을 했고 그만큼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감각과 인식은 불완전하다는 측면을 직접적으로 조금 작품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어떤 장르의 미술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은유적인 표현보다는 직접 그 신체와 감각을 통해서 나의 어떤 한계와 오류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의도를 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적합한 소재가 그 펜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저 내부에서는 늘 시대가 변하면 특히 조각 같은 경우나 뭐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는 좀 공감을 많이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정말 뭐 디지털 매체라든지 시각 장치가 없을 때에서는 오로지 그림이라든지 조각이 정말 새로운 어떤 느낌을 이렇게 확장시키고 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순수 미술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이 조금 변화된 것 같아요. 역할이 변화됐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 더 많은 공감과 지금 순수 미술로서 제가 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매체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이 펜을 또 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 조각에서 보여지는 어떤 한계성이라는 거를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조각에서 보여지는 한계성이라는 것은 어떤 그 정신적인 부분 또는 그런 관조로서 존재하는 조각인데요. 우리는 그냥 그 딱 정지된 단독된 조각으로서 느껴지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느끼고 경험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더 많은 감각을 추가를 해서 더 이제 가까이 그리고 더 시대에 맞게끔 한번 표현을 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기장치를 쓰고 팬을 쓰게 됐고, 팬은 또 이제 작업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세한 소리도 발생이 되고, 그리고 강하진 않지만 어떤 이 공기의 흐름이 있어서 촉각까지도 자극을 시키는 요소라서 제 작업과는 굉장히 적합한 소재지 않을까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2부에서는 갤러리의 1층과 2층을 관람하면서 개별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작가님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1층 공간에서부터 작품을 하나 둘씩 돌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